네, 가수 정준영 씨 그리고 승리를 둘러싼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이름은 물론 영상에 대한 묘사까지 나오면서 2차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건을 보도하면서 연예인들의 일탈에 초점을 맞추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의혹을 바로잡지 않는 한 언제든 비슷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과 성범죄 등의 클럽 문화를 부추기는 세력들, 경찰과 연예인의 유착 의혹, 또 몰래 촬영한 영상물에 집착하는 관음증 등이 그것입니다. 오늘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첫 소식도 정준영 씨 대화박에 등장한 경찰의 유착 의혹으로 시작합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가수 승리와 정준영 등 8명이 속한 단체 대화방에 경찰총장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걸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대화는 2016년 7월에 있었습니다. 인근의 경쟁 유흥업소가 우리 업소를 사진으로 찍어서 신고했는데 경찰총장이 걱정 말라고 했다는 대화가 오갔다는 겁니다. 이어서 대화방에 있던 다른 사람이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가 경찰총장과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봤다는 얘기도 등장합니다. 이 대화가 사실이라면 경찰 고위 관계자와 연예인, 업소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이 같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곧바로 내사에 착수했고 경찰 역량을 총동원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래 정확한 호칭은 경찰청장인 만큼 대화방에 등장하는 경찰총장이 누구를 뜻하는 건진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대화가 오갔던 당시의 경찰 고위 관계자들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가수 승리와는 일면식도 없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네, 이들의 문자 대화방에서 경찰에 대한 언급은 또 있습니다. 당시 음주 단속에 걸렸던 그룹 FT 아일랜드 최종훈 씨가 관련 보도가 나가지 않게 경찰에게 부탁을 했고 얼마 뒤엔 이 경찰에게 생일 축하도 받았다는 겁니다. 고위직뿐 아니라 일선 경찰관도 유착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2016년 2월 21일 새벽 그룹 FT 아일랜드의 멤버 최종훈 씨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최 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7%,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최 씨는 승리와 정준영 씨 등이 있는 문자 대화방에서 음주 걸릴까 조마조마하고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주 뒤 최 씨는 다시 이 대화방에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용산경찰서의 한 팀장에게서 생일 축하 메시지가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대화방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음주운전 기사로 유명해질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다고 놀리기도 합니다. 최 씨가 음주에 걸렸는데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의 도움을 받았다는 언급도 나옵니다. 해당 경찰관과 대화방 참가자들이 친한 사이였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최 씨 소속사는 당시 음주운전에 적발된 건 맞지만 청탁을 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은 경찰과 연루된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네, 정준영 씨와 승리는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나옵니다. 정 씨는 사과문을 올리고 불법 영상물을 찍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조사를 한 번 받았던 승리는 내일 성접대 알선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받게 됩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정준영 씨는 내일 오전 경찰에 출석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도 같은 날 나옵니다. 이들과 같은 대화방에 있던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도 역시 조사를 받습니다. 지난달 내사 당시 경찰에 출석했던 승리는 이번엔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승리의 대화방을 조사하다 정 씨의 혐의를 확인하고 동영상 등을 확보했습니다. 출석을 앞둔 정 씨는 오늘 새벽 사과문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정 씨는 동의받지 않은 채 여성을 촬영하고 대화방에 유포했다며 모든 죄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반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과거 정 씨가 비슷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 휴대전화기 복구를 맡겼던 민간 포렌식 업체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논란의 발단이 된 승리의 대화 내용이 이 업체의 포렌식 과정을 거쳐 복원된 것으로 보고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클럽 버닝썬과 경찰관 사이의 유착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 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정준영 씨가 찍은 영상물의 피해자라면서 여러 연예인들의 이름이 연일 언론 보도와 지라시 등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정준영 씨의 불법 촬영물 피해자로 거론된 연예인들의 소속사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없는 보도와 지라시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진화에 나선 겁니다. 한 여배우의 소속사는 루머는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배우의 소속사도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작성하고 유포한 사람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연예인들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직접 해명에 나서면서 팬들의 우려에 답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예인 실명이 언급된 확인되지 않은 글을 단순히 전달하기만 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네, 앞서 일부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불법 촬영물에 집착하는 우리 사회의 관음증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법 촬영 범죄가 한 해에 6,500건, 매일 18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정준영 씨 사건으로 불안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실태를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셜미디어의 한 오픈 채팅방입니다. 몰래 찍은 사진이 올라옵니다. 엄마와 딸을 성적으로 비하합니다. 다른 사진을 요구하자 이내 수십 장이 올라옵니다. 또 다른 채팅방,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라는 말도 거리낌 없습니다. 몰카를 찾는 사회적 관음증과 폭력은 생각보다 널리 퍼져 있습니다. 과거엔 포르노 사이트나 웹하드 중심으로 촬영물이 유통됐습니다. 지금은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빠르게 확대돼 피해는 더 큽니다. 포르노 사이트 같은 공간보다도 개인 간 메신저와 같은 단톡방에서는 좀 더 쉽게 경각심 없이 이런 피해 촬영물들을 함부로 공유하거나 하는 이런 불법 촬영 범죄는 한 해 6,500건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8건 꼴입니다. 언제든지 진짜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불안한 게 더 커진 것 같아요. 웃음거리? 자기 성욕적인 해소 부분에서만 돌려보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에서는 제가 인간이라고 생각이 되진 않아요. 경찰이 불법 촬영물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여성들의 불안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비단 정준영 씨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죄의식 없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퍼뜨리거나 돌려봅니다. 법은 이런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조항까지 만들어놨습니다. 단체방에 영상을 올리라고 권유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경찰은 가수 정준영 씨와 지인들이 나눴다는 대화방 문자 내용을 확보해 혐의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 씨는 상대방 동의 없이 영상을 찍어 올렸다고 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정 씨처럼 유포까지 했다면 형량은 더 무거워집니다.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어도 허락 없이 퍼뜨리면 불법입니다. 영상에서 피해자를 알아볼 수 없어도 죄가 됩니다. 촬영 행위가 반복되고 그 영상이 유포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의 신청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같은 대화방에 있던 사람들도 경찰 조사를 피하긴 어렵습니다. 일단 올라온 영상을 단순히 본 것만으론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상 내용이 뭔지 알고 대화방에 올리라고 직접 권유했다면 유포의 공범이나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찍지 않은 영상을 다른 대화방에 퍼날랐다고 해도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됩니다. 불법 촬영물은 아예 생각도 말라는 겁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영상물을 몰래 찍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실형을 선고한 비율이 5%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심지어 형량을 얼마로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기준도 없는데 대법원은 올해 안에 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카메라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신체를 찍거나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1심 판결문 1,540건을 분석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건 5%에 그쳤습니다.
벌금형이 72%에 달했는데 대부분은 300만 원 이하였습니다. 정준영 사건에서 문제된 성관계 동영상보다 형량이 낮은 이른바 지하철 몰카 등이 대부분이란 점을 감안해도 처벌 수준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아직 형량을 얼마나 부과할지 양형 기준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들쭉날쭉합니다. 결국 대법원은 양형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불법 영상물 촬영 및 유통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오늘 정준영 사건과 관련해 엄벌 의사를 밝혔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